터먼싱.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제14장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라. 목적의식이 바꿔놓는 우리 삶의 크기는 거기에 연결된 우선순위의 힘과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없는 목적의식은 무력하다. 사실 우리가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나는 강력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현재에 근거한 목표 설정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애초에 우리가 왜 우선순위를 만드는지 강조하기 위해서다. 성공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이번의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다음 순간에 무엇을 경험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현재 지금과 모든 미래 지금들은 분명 당신이 이 순간에 설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와 미래의 자신 중 승리를 거두는 쪽이 바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정 요인이다. 사람들은 작은 보상보다는 큰 보상을 좋아하면서도 현재의 보상과 미래의 보상을 비교할 때는 현재의 보상을 훨씬 더 선호한다. 미래의 보상이 훨씬 크더라도 말이다.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과도한 가치 폄하라고도 불린다. 보상이 먼 미래에 발생할수록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즉각적인 동기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것이 현재의 것보다 작다고 오해하고 가치를 폄하한다.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오늘의 목표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5년의 목표, 올해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 이번 주의 목표, 오늘의 목표를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오늘을 당신이 가진 모든 내일과 연결시켜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총 26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각화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의 학생들은 원하는 결과를 마음속에 그려보았고, 예를 들어 시험에서 A학점을 받는 것, 다른 한 그룹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시험에서 A학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부 과정 등을 머릿속에 그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정을 시각화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찾은 답을 종이에 적는 것이다. 이것은 다 아는 조언이지만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천만 하면 된다. 15장 생산성을 위해 살아라.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할 때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중요한 일만이 우리 삶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결국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하고 거기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순간 탁월한 성과가 나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끝나도록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주어진 일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 햇빛은 초점을 맞출 때까지 절대로 종이를 태우지 못한다.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에너지를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힘을 쏟게 해준다.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생산적인 사람들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의 활동에서 월등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그 하나의 행동에 월등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남다른 성과를 올리고 위대함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세 가지 시간을 순서에 따라 확보해보자. 일요식 시간 확보하기. 성공한 사람들은 매년 휴가 계획을 정하며 한 해를 시작한다. 왜일까?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 번의 휴가 사이사이에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휴식 시간을 따로 떼어두지 않는다. 자기에게 그럴 자격이나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 확보하기.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 즉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단 하나의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그들이 매일 잡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자신과의 약속 시간이며 절대 그것을 어기는 법이 없다. 따로 떼어둔 시간 내에 단 하나의 일을 마치고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루 일과를 끝낼 필요는 없다. 그런 경우 그들은 초점 탐색 질문을 이용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한다. 관건은 하루 중 최대한 이른 시간 중에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따로 확보해 놓는 것이다. 출근하여 급한 일을 처리할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정리하고 곧장 단 하나의 일로 넘어가라. 하루에 4시간을 따로 정해두어라. 시간을 그보다 더 늘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저자 스티븐 킹은 자신의 작업 흐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의 일정은 꽤 명확히 정해져 있다. 아침 시간은 무엇이든 새로운 일, 현재의 지필 같은 것을 하는 시간이다. 오후에는 낮잠을 자고 편지를 쓴다. 저녁은 책을 읽고 가족과 함께 보내고 텔레비전으로 레드삭스 경기를 보고 급한 수정이나 검토를 하는 데 쓴다. 기본적으로 오전이 지필을 하는 가장 주된 시간이다.
성공한 다른 수많은 작가들처럼 스티븐 킹 역시 집필 초기에는 시간을 쪼개어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글을 써야 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심지어 점심시간도 좋았다. 그렇지만 일단 남다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고정된 시간을 따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탁월한 성과를 경험하려면 아침에는 생산자가 되고 오후에는 관리자가 되어라. 당신의 목표는 단 하나의 일을 마치는 것이다. 3. 계획할 시간을 확보하기. 매주 1시간을 따로 떼어 연간 목표와 월간 목표를 검토하라. 먼저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달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라. 그런 다음 월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지 물어라. 근본적으로 이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바탕으로 올해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주에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과 같다. 도미노를 세우는 것이다. 정치인 월터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끈기는 장거리 경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 개의 단거리 경주이다. 이 짧은 경주를 계속 이어가면서 사슬을 연결하면 일은 점점 더 쉬워진다. 가속도와 동기가 노력을 대신해 줄 것이다. 제16장 단 하나를 위한 3가지 약속. 시간 확보하기를 통해 남다른 성과를 올리려면 3가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첫째,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둘째, 끊임없이 최적의 길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인 셋째, 자신만의 단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기꺼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의 길을 향해 걸어라. 나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가능한 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 여정은 견습생이 특수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끊임없이 기본기를 연마하는 것과 같다. 배움에는 언제나 더 높은 또 다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경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경험한 것들에게 대해서는 달인이 되는 반면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견습생이 된다. 바로 경지에 이르는 것을 여정이라 부르는 이유다. 1993년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손 박사는 심리학 평론의 전문가적 실력 습득에서 연습이 하는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높은 경지에 이르는 원리는 이해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전문가적 실력이 타고난 재능이라거나 선천적인 것, 심지어 천재성 덕분이라는 기존의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에릭손은 통달에 대한 최초의 진정한 통찰을 제공한 것은 물론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은 20살이 되기 전까지 1만 시간 이상을 연습함으로써 여느 연주자들과는 다른 월등한 실력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었고 여기에서 1만 시간 법칙이 유래되었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한다.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그림에 통달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이 실력이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단 하나를 위해 시간을 따로 확보할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생산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부가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단 하나를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전념하다 보면 그것이 곧 다른 일의 발판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일의 속도마저 빠르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식은 또 다른 지식을 가져다주고 기술은 또 다른 기술 위에 쌓인다. 도전에서 목적의식으로 이동하라. 무언가의 경지에 이르는 길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나는 도전에서 목적의식으로의 이동이라고 부른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할 때 한계를 두어선 안 된다. 인생에서 돌파구를 찾고 싶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때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색다른 결과를 내려면 무언가 색다른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단순한 규칙을 따른다. 이것을 당신의 신조로 삼아라. 그러면 난관을 극복할 새로운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자신의 성과가 이 정도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면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높이고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며 영원히 견습생의 위치에 남음으로써 이러한 오류를 피한다. 작가이자 기억력 챔피언인 조슈아 포어는 이렇게 사람들이 안주하는 지점을 오케이 고원이라 부른다. 우리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되면 즉각 배움의 스위치를 꺼버린다. 그때부터는 발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그대로 항로만 유지하면서 성취의 가장 흔한 한계, 즉 오케이 고원을 만나 거기에 안주하고 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고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도전적 방식에서 벗어나 목적의식을 지닌 방식으로 시도해보아라. 더 나은 모델과 시스템,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라. 그런 다음 새로운 사고와 기술, 인간관계를 동원하여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애써라.
단 하나를 위해 따로 떼어둔 시간에는 목적의식을 갖고 돌진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라. 책임감을 갖고 살아라. 자신의 결과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은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 책임감이 없다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이 도전과제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급작스레 끝나버릴 것이다. 또 그것이 없다면 여정 중간에서 마주치는 성취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꿈에만 그리는 결과를 손에 넣는다. 예를 들어 고객들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책임감 있는 관리자는 즉각 현실에 집중한다. 그리고는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조사를 시작한다. 경쟁사에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지 이미 파악한 책임감 있는 관리자는 이를 악물고 이렇게 말한다. 자,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문제에 책임감을 갖자. 어쩔 수 없다면 내게 달린 일이다. 현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큰 강점이다. 남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삶의 책임감을 불어넣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는 책임감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코치나 멘토가 책임의식 파트너로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 목표를 적어놓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39.5% 높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런데 자신의 목표를 적어두고 친구들과 그 상황을 공유한 사람들은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76.7%나 높았다. 목표를 적어두는 것만 해도 그렇게 효과적인데 단순히 일의 진척 상황을 누군가 심지어 친구와 정기적으로 나누는 것만으로 효과를 2배나 높일 수 있다니 대단한 일이 아닌가. 전문가의 실력 향상에 대한 에릭손 박사의 연구 역시 훌륭한 연주와 멘토 사이에 같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준다.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아마추어와 세 그룹의 전문 연주자들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미래의 전문 연주자가 된 사람들은 스승이나 코치를 찾아내고 그들의 지도하에 훈련을 한 반면 아마추어들은 그와 비슷한 유형의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는 것이었다. 제17장 생산성을 훔쳐가는 네 종류의 도둑들. 거절하면 자유로워진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 시드니 하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의 절반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결국 크게 성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파고드는 것이다. 그리고 파고들 때에는 다른 일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이 생산성 도둑을 완벽하게 정리해 준 적이 있다. 그는 코미디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을 때 우연히 다음과 같은 조언을 읽게 되었고 이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고 했다.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실패의 열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드는 것이다. 자신의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예를 말하고 나머지에게는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을 때 비로소 남다른 성과가 가능해진다. 혼란에 굴복하지 마라. 사실 성공과 혼란은 늘 함께 오게 되어 있다. 위대함을 추구하다 보면 혼란은 반드시 일어난다. 여기에 저항하지 말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적 있는 유명한 영화 감독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는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 큰 규모로 혹은 강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은 혼란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 달리 말해 거기에 익숙해지고 이를 극복하라는 말이다. 그저 상황의 희생자가 되지만 마라. 도저히 할 수 없어. 라는 재단 위에 자신의 시간을 제물로 바치지 마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에게 제약이 있다고 믿으면 제약이 생긴다. 이것만은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 곰곰이 생각하여 길을 찾아내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 신체적 에너지를 무시하지 마라. 높은 업적과 남다른 성과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를 정교한 생물학적 기계로 여기고 높은 생산성을 얻기 위해 매일 에너지 사용 계획을 세워라. 정신적 건강을 위해 명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자신의 목적을 상기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아침을 열어라. 몸에 좋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런 다음 일주일씩 식단을 짜라. 연료를 채운 다음에는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단련시켜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그들을 찾아가 만나라. 안아주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어라. 애초에 일을 하는 이유가 그들 때문임을 기억하게 됨과 동시에 일찍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생산성을 높이려는 동기가 샘솟을 것이다. 생산적인 사람들은 정서적 에너지를 연료로 더욱 활발히 움직인다. 그러한 기분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한다. 정신적 에너지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달력에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잠들 시간이 되면 최소한 8시간은 숙면을 취하도록 한다. 이러한 계획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비결은 다음과 같다. 오전 시간을 에너지 보충에 투자하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남은 하루를 잘 버텨낼 수 있다. 하루 종일 완벽한 하루를 보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활기찬 시작을 하는데 전념하라. 정오까지 생산성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나머지 시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오전을 잘 구성하는 것이 곧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다.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성공하려면 주변 환경이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도와줘야 한다. 당신의 환경은 간단히 말해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과 매일 경험하는 일들을 뜻한다. 오프라 윈프리 역시 당신을 더욱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줄 사람으로 주변을 채워라. 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당신의 목표를 지지해줄 사람들을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하라. 당신의 삶 속에 자리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발휘하는 영향력에 따라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당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제18장 위대함으로 가는 변화의 시작.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는 표현은 진부할지 몰라도 영원한 진리다. 목표가 무엇이든 목적지가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어딘가로 가는 여정은 언제나 한 걸음으로 시작한다. 지금부터 한 가지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다.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최대한 크게 상상해본다. 지금까지 꿈꿨던 그 무엇보다도 크게 말이다. 보이는가? 자, 이제 눈을 뜨고 다음을 잘 읽어주길 바란다. 당신이 무엇을 보았든 당신에게는 그곳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할 때 당신은 아주 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크게 사는 것은 그렇게나 간단하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현재의 소득을 종이에 적고 거기에 아무 숫자나 곱해라. 24, 10, 20 아무 것이나 상관없다.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향후 5년 내에 내게 이 금액의 소득을 가져다 주겠는가?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겠다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거기에 1을 곱해라. 그럼 다음 행동이 위의 질문에 맞도록 행동을 수정하라. 그러면 크게 살 수 있다. 개인 소득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신의 정신적 행복, 건강한 신체, 개인적 인간관계, 커리어나 업적, 사업적 성공을 비롯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다. 사고의 한계를 높이면 삶의 한계 역시 넓힐 수 있다. 더 큰 삶을 상상할 때에만 큰 삶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문제는 최대한 큰 삶을 살려면 생각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다른 성과를 얻으려면 단 하나를 파고들어야 한다. 완전히 성숙한 것을 처음부터 손에 넣을 수는 없다. 당신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과 그것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뿐이다. 작게 생각하면 당신의 삶도 작은 상태로 머물 것이다. 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당신의 삶이 크게 자랄 기회가 생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남다른 성과로 가는 길은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바탕으로 다져진다. 자신의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를 믿을 때에만 비로소 단 하나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단 하나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가졌던 그 어떤 망설임도 이겨낼 힘이 생길 것이다. 오래된 미래가 건네는 조언. 앞으로 20년 뒤 당신은 하늘보다 하지 않을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배를 묶은 밧줄을 풀어라. 안전한 부두를 떠나 항해하라. 무역풍을 타라.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 가치 있는 삶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삶의 후회가 얼마나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의 저자 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후회가 있는지, 다르게 살았더라면 하고 바라는 일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이 가장 많이 꼽은 5가지 후회는 다음과 같다. 더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행복도 우정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위의 것들 모두가 뼈아픈 후회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가장 큰 후회는 바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솔직한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용기가 부족했다. 라는 것이었다. 웨어는 이렇게 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꿈의 반도 이루지 못했고 그것이 자신이 내린 혹은 내리지 않은 선택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채 죽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웨어뿐만이 아니다. 1994년 미국의 심리학자 길로비치와 매드백이 대대적으로 실시한 후회의 심리학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이러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가장 큰 후회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하지 않은 일들이다. 처음에는 어떤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장 큰 후회를 남기는 것은 바로 하지 않은 행동이다. 매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해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 때 모든 일이 이치에 닿는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최고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바로 첫 번째 도미노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남다른 성과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방식과 같다.
목적의식 우선순위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라. 후회를 반드시 피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의 모든 일 중 단 하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모든 시간에서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맨 위에 두어라. 그리고 이 모두를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 삶에 대한 단순하고도 더 직접적인 접근법은 성공은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사람 즉 스스로를 바로 세워라.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매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면 당신의 삶도 조각이 맞춰지는 것은 물론 위대한 성과가 가능해진다. 모든 성공은 당신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것이다. 다음 단계는 단순하다.